내구산 전투에서 고려군의 강민첨이 거랑운을 몰아붙이자 패잔병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눈보라 속 도주 행렬은 길게 이어졌고 거랑운은 서경을 향해 남하를 계속했습니다. 흥화진 수공과 내구산 추격전으로 전열이 무너진 거랑운은 더 이상 옛날의 정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선지는 서경, 지금의 평양이었고 고려는 결코 그곳을 내줄 수 없었습니다. 거랑운은 대동강 지류의 여울, 마탄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명은 말이 모여 강을 건너는 여울을 뜻하며 수천 기의 말이 물을 건너려다 보니 반드시 발걸음을 멈추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형적 특성이 고려군이 노린 함정이었습니다. 고려군의 장수 조원은 이곳의 수위가 낮아지는 시점을 오래전부터 탐지했습니다. 그는 병력을 강가와 숲속에 매복시키며 거랑운이 강을 건너려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투의 성패는 시간과 기상, 지형이 만들어내는 찰나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기울며 밤이 다가오자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은밀하게 위치를 옮기며 거란군이 반드시 지나갈 길목을 포위했습니다. 조원은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단호한 눈빛으로 병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거랑운은 강을 건너기 위해 진형을 풀며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기병과 보병이 말과 함께 얕은 강바닥을 밟자 물살은 거세게 일렁였고 전열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노린 고려군의 칼날은 이미 벼려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마탄 강가, 갈대숲 사이로 고려군 병사들의 숨죽인 기척이 퍼졌습니다. 이들은 가죽 갑옷 위에 젖은 천을 덮어 소리를 줄였고 활시 위를 당긴 채 심장 고동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오직 강을 건너는 적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조원은 강가의 높은 둔덕 위에서 강 건너편을 예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매복 위치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기습의 순간이 오면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험 많은 장수의 결단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강가의 바위 뒤와 진흙 웅덩이 속에도 몸을 숨겼습니다. 밤의 어둠은 그들을 감싸주었지만 호구 전조의 바람은 불안하게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시간은 영원히 멈춘 듯 느리게 흘렀습니다. 거랑운의 횃불빛이 강가에 어른거렸습니다. 무질서하게 말을 몰아간으로 들어가는 병사들의 모습은 조원의 시야에 선명히 비쳤습니다. 조원은 병사들의 어깨 위로 천천히 손을 올려 곧 공격하라는 신호를 예고했습니다. 매복한 고려군은 숨을 죽인 채 활시 위를 당겼습니다. 병사들의 눈동자는 불빛에 반사되어 날카롭게 번뜩였고 긴장된 손끝은 마치 화살이 스스로 날아가기를 갈망하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과 불빛이 교차하는 전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조원은 손을 높이 들었다가 단호히 내리쳤습니다. 그 손짓과 동시에 수십 개의 화살이 일제히 어둠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강을 건너던 거란군의 가슴과 어깨에 화살이 꽂히며 비명과 말 울음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살 세례에 거랑운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둠 속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공격은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쓰러진 말과 병사들이 물살에 휩쓸리며 서로 뒤엉켰습니다. 고려군의 두 번째 화살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강변숲에서, 바위 뒤에서, 갈대밭에서 날아든 화살은 거랑운을 사방에서 덮쳤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향한 매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듯 전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조원의 병사들은 활뿐만 아니라 창과 칼을 들고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화살로 혼란에 빠진 거랑운을 육박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그들은 강둑을 따라 미끄러지듯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의 혈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뒤집히듯 붉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을 밝히던 횃불은 젖은 채 꺼져가고 강물은 순식간에 거세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과 빛 속에서 거랑운의 말들은 겁에 질려 발을 헛디뎠습니다. 강물은 눈앞에서 불어나며 진흙탕을 만들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거랑운 병사들은 무거운 무게에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기습의 화살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이미 자연의 벽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호구는 고려군에게도 시련이었지만 매복은 이미 준비된 덫이었습니다. 조원은 하늘이 내린 이 기회를 승리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검을 높이 들어 올리며 병사들에게 다음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순간적으로 전장을 밝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드러난 거랑운의 모습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쓰러진 말, 허우적대는 병사, 그리고 사방에서 날아드는 고려군의 화살이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거랑운 지휘관은 급히 병사들을 정렬시키려 했지만 강물은 그의 명령을 집어삼켰습니다.
불어난 강은 말을 휩쓸었고 깃발은 물에 잠기며 방향을 잃었습니다. 지휘 체계마저 와해된 순간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습니다. 고려군은 이 광경을 강둑 위에서 지켜보며 더욱 결연해졌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적을 무너뜨릴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원의 매복은 자연과 맞물려 완벽한 함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빗줄기와 어둠, 불어난 강물이 만들어낸 절체절명의 순간, 거랑우는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조원은 이를 보며 결전의 불을 당길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조원은 포구 속에서도 한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그 외침과 함께 고려군은 숨죽였던 매복을 풀고 강둑 아래로 돌격했습니다. 어둠과 비를 뚫고 번쩍이는 창끝이 거랑운의 혼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매복하던 병사들은 강변 갈대밭에서 일제히 튀어나왔습니다. 창과 방패, 화살이 동시에 번쩍이며 사방에서 거랑운을 에워쌌습니다. 물살과 빗줄기, 그리고 고려군의 함성까지 겹쳐 전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거랑운은 어둠 속에서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십 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물살에 흔들리던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말들은 날뛰며 병사들을 짓밟았고 전열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려군의 보병들은 강으로 뛰어들어 거랑운을 향해 창을 내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창끝은 마치 번개처럼 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거랑군은 방패를 들어 막으려 했지만 진흙과 물살은 그들의 움직임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기습의 맹렬한 함성에 강둑은 진동했습니다. 고려군의 발걸음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쳤고 거랑운의 방지는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비와 피가 섞여 흐르는 진창 위에서 전장은 더욱 참혹하게 변해갔습니다. 거랑운 지휘관은 필사적으로 병사들을 모아 반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빗줄기 속에서 화살과 창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그의 목소리는 곧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혼돈 속에서 그는 말에서 떨어져 진흙탕에 나뒹굴었습니다. 고려군 기병들이 강둑 옆으로 진입하자 전장은 더욱 압박을 받았습니다. 말발굽이 진창을 가르며 거랑운을 덮쳤고 창과 칼이 번개처럼 휘둘러졌습니다. 사방에서 포위된 거랑운은 점점 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빗속의 야습은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이어졌습니다. 고려군의 함성은 강물과 합쳐져 천둥 같은 울림을 만들었고 거랑운의 저항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전장은 이제 승패의 향방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오직 승리의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물살을 가르며 끝까지 적을 추격했고 혼돈의 어둠 속에서 기세는 점점 더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어둠, 폭우, 불어난 강물, 그리고 고려군의 기습이 겹쳐지며 거랑운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마탄의 여울은 더 이상 말들이 건너는 길목이 아니라 사탄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화살과 창, 폭우와 강물에 휘말린 거랑운은 더 이상 조직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의 목소리는 빗속에 사라지고 병사들은 각자 살기 위해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쓰러진 말의 시체와 떠내려가는 병사들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려군 병사들은 강둑을 장악하며 포위망을 좁혀 나갔습니다. 적은 더 이상 반격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거랑운은 필사적으로 방패를 들었지만 고려군의 기세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창끝은 방패를 찢고 갑옷을 꿰뚫었으며 비명은 빗줄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절망적인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거랑운의 깃발은 물속에 젖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깃발이 꺾이는 순간 남아있던 병사들의 사기도 함께 꺾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집단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진 패잔병무리일 뿐이었습니다. 고려군은 적을 끝까지 추격하며 도망치는 병사들을 포위했습니다. 물과 진창에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한 이들은 차례로 검 끝에 쓰러졌습니다. 마탄 여울은 순식간에 거랑운의 무덤으로 변해갔습니다. 거랑운은 마탄에서 만여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고려군은 이 승리로 사기를 드높였고 적의 전투 의지를 꺾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강계는 빗줄기만이 남았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강둑은 고려군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마탄 전투의 승리는 고려군이 단순히 수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적을 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 전체의 향방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마탄 전투는 거랑운의 남하를 늦추고 이후 귀주대첩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고려군은 연이은 승리로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고 역사의 주도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말들이 건너던 여울, 마탄은 이제 거랑운의 패배와 고려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이 전투는 귀주대첩의 서막이자
고려의 저력을 증명한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